아니 그러니까 저 양반이 지금 내가 봤는데 이렇게 설치해놓고 차를 끌고 가더라고. 이때 올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아반떼죠. 동생한테 잠깐 빌려갖고 왔는데 아직 무사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헤이딜러 광고입니다. 그 내 차 팔 때 헤이딜러 그 어플 아시죠? 파란 색깔 이렇게 된 거. 거기 다니시는 구독자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제 영상을 되게 잘 보셨던 애청자 분이신데 이 차를 아반떼를 팔면 얼마에 팔릴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원래 이제 이런 광고를 하면 어떻게 찍어달라라는 가이드가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어플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느낀 거 뭐 이런 과정들을 영상으로 담아달라라고 하셔갖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의 스폰서는 헤이딜러지만 진행되는 과정은 모두 라이브하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 차를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차는 2017년식 아반떼 AD 수동 모델입니다. 수동이니까 당연히 아무런 옵션이 없는 그 자동차 이렇게 가격표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그 깡통 트림의 말 그대로 깡통차였는데 제가 요거를 3년에 걸쳐 가지고 풀옵션으로 만든 수동인데 풀옵션이 된 자동차예요. 근데 그 옵션들이 뭐 애프터마켓 사제로 작업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원래 달려 나오는 순정 부품을 그 현대모비스 거를 사다가 장착을 한 옵션들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풀옵션인데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썼던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2,300만 원 정도를 이 차에다가 썼더라고요. 원래 차가 1,400만 원인데 그래서 항상 궁금했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직접 DIY로 추가한 옵션들이 중고로 팔게 되면 그게 중고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인가? 라는 게 항상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구독자님들도 댓글로 되게 많이 물어보셨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중고 가격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은 팔 수 있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이 차를 과연 판매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헤이딜러 어플을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차를 파는 것처럼 가격도 받아보고 이게 실제로 판매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가격에 정말로 팔릴지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 차가 과연 얼마에 팔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헤이딜러 어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헤이딜러는 내 차를 판매할 수 있는 딜러하고 개인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내차 판매 서비스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걸로 차를 팔아봤어요. 제가 이거 타기 전에 SM3를 탔었는데 요 차로 바꾸면서 5년 전에 SM3를 실제로 헤이딜러로 팔았었습니다. 그때도 되게 간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이게 그 경매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차를 등록을 시켜놓으면 딜러들이 그걸 보고 입차를 하고 내가 선택을 하면 와가지고 이제 판매를 거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그 약간 아무래도 이제 내가 내 차를 팔려고 사진을 찍는 거다 보니까 저는 좀 그랬어요. 이게 약간 좀 까지고 이런 거 조금 멀리서 찍고 약간 좀 깨끗한 부분 찍고 이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딜러분이 와가지고 이거는 사진에서 못 보던 건데 막 그래갖고 이제 제가 선택한 가격보다 좀 감가가 막 돼가지고 팔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건데 사실 이제 내가 잘 안 찍은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도 이제 이게 파는 입장에서 괜히 그 처음에 봤던 가격보다 좀 떨어지니까 괜히 좀 감정 상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게 불가능한 제로라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도 그 연락 주신 헤이딜러 구독자님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로 차를 안 팔아도 확실하게 얼마에 팔릴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라고 하셔서 오늘은 저는 그 제로라는 서비스로 이 견적을 한번 뽑아볼 겁니다. 그럼 이제 어플을 켜고서 견적을 받아볼게요. 일단은 먼저 시세 조회를 해볼 겁니다. 이게 엄청 편한 게 어플을 켜고서 번호판만 입력을 하면은 최근에 거래된 그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시세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헤이딜러를 켜면 여기다가 번호판을 입력을 하면은 이거 봐, 모델명과 연식을 불러올게요. 오, 그러면 이렇게 언제 등록을 했는지가 나오고 여기다 이제 이름을 입력하면 박성진님 소유가 맞는지 조회해 볼게요. 아직 제 명입니다. 동생한테 줬지만 제 명의로
오, 아 이런 것도 나온다. 승용 세단 1600cc 변속기 정보 없음. 울산 공장에서 만들었고 스타일 트림 깡통이고 출고 가격이 1,500만원. 오,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내가 신차로 구입, 검사 기간도 나오고 보험 이력. 아, 제가 사고가 났었거든요. 아, 이것도 나온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몇 월 며칠 날도 나오고 구조 변경한 것도 이렇게 나오네요. 오, 떴다. 내 차 예상 시세 690에서 790. 오, 생각보다 높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가격이? 제가 이 차를 1,400 할인 받아갖고 1,400만원 조금 안되게 구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잔존 가치가 거의 56%, 한 44% 정도가 감가가 된 겁니다. 일단은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고, 근데 이제 이거는 수동이니까 오토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것 같은데, 비슷한 차 견적 오, 비슷한 연식에 비슷한 주행거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마 이것들이 오토일 것 같아요. 수동이 매물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동하고 오토는 대충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옵션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이 스타일 트림에서의 평균 예상 시세니까 이게 실제로 8주 동안의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예상 시세를 알려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예상 시세일 뿐이니까 이제 실제로 얼마가 나올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내 차 견적 받기를 누르면 되는데, 아, 이 제로라는 게 새로 생긴 거구나. 제가 SM3를 팔 때까지만 해도 이 옆에 있는 셀프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직접 내 차를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만났을 때 사진이랑 실제랑 다른 부분이 감가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괜히 좀 막 감정 상하고, 근데 이제 아예 감정 상할 일이 없게끔 해주는, 아예 딜러조차 만날 필요가 없는 게 요 제로 서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모자 쓴 아저씨가, 이분이 전문 평가사님인데 이 전문가님이 집 앞까지 와가지고 내 차를 보고 여기저기 엄청 자세하게 점검까지 해주신 뒤에 그걸 기준으로 등록까지 대신 해준대요. 그러면 딜러분들이 그걸 보고 입차를 하는데 50개인가까지 견적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중에 내가 최고가 받은 걸 누르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파는 거랍니다. 그 눌렀을 때 차 가지러 오는 것도 딜러분이 오는 게 아니고 그 탁송기사님이 오는데, 그분은 말 그대로 차만 가져가는 분이라서 왔더니 뭐 이게 실제랑 달라요, 이건 왜 이래요, 없던 일로 할게,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끝이래요. 그러니까 이 차도 그렇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고가를 받기만 하면 이게 실제로 얼마에 팔릴지 팔릴 수가 있을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일단 말로만 들어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진단 예약하기. 오, 어디로 방문드릴까요? 언제 방문드릴까요? 이걸 내가 이렇게 맘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구나. 주소를 입력하고 날짜는 월요일. 이게 끝인가? 신청하기. 본인 인증. 오, 됐나 보다. 오, 이게 끝이야? 뭐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네. 저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저렇게 입력하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인가 봐요. 그러면 내일 모레로 해놨으니까 이 전문가님이 오실 때 다시 켜겠습니다. 아, 네, 오셨어요? 네. 저 그 4번 창고, 제가 문 열게요. 예, 유튜브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저 아시는구나. 네. 똑같이 생겼죠?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선생님 혹시 영상에 나오셔도 네. 괜찮으세요? 그러면 좀 말씀드리기가 편하겠네요. 네네네. 메이도 뭐 도색하시는 거 보셨구나. 그렇게 된 차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게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다 올리기 때문에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어필시켜 드릴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제가 사진이랑 이런 걸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검사에 앞서서 고객님 핸드폰에 지금 문진표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네, 이거를 작성해 주셔야 제가 평가 완료 버튼 누를 수 있으니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해주시는 게 이렇게 사진 찍고, 네, 저희가 이제 헤이딜러 경매 진행할 수 있게 제가 전산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등록까지 해주시는. 네, 등록까지 전체 다 해드리는 거여서 이제 고객님의 수고를 어떻게 보면 이제 덜어드릴 수 있는. 일단 차량 사진을 찍어야 돼서. 네네네네. 차선 이탈은 버튼만 달려있고 지금 작동은 안 되시네요. 맞아요, 차선 이탈은 안 됩니다. 요것만 실패했어요. 요즘에 이런 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문도 많이 나요. 왜냐면 이게 그 딜러분들하고 거래 끝까지 비대면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 소모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해서. 저도 그거는 해봤거든요. 셀프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네. 등록하고. 그거보다 요즘에 이런 게 더 많은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에 이용하시던 방식 같은 경우는 딜러들이 나와서 대면. 맞아요. 뭐 추가적으로 감가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객님이 이 차량에 대해서 전체 다 100%를 기재를 해서 올리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문가님이 오셔갖고 요거 하고 계시는 거는 아예 감가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전에 해봤다고 했던 그 셀프 있잖아요. 직접 찍어갖고 이렇게 등록하는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부당하게 감가를 당했을 경우에 저처럼 이렇게 막 감추다가 들킨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보이게 다 찍어놨는데 막 나중에 와갖고 막 트집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부위마다 감가를 당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대요. 뭐 휠은 1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뭐 20만원 깎고 그러면 나중에 그 헤이딜러 본사에서 환급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렇게 직접 클레임을 걸지 않아도 나중에 이렇게 지켜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환급을 실제로 그렇게 한 1억 정도를 그렇게 환급을 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뭐 이렇게 튜닝을 직접 많이 했다, 내 차를 잘 알고 있다,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셀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다 뜯어보시는구나. 네, 사고 유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여가지고. 문진표라고 하셨죠? 참, 내 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차에서 흡연하지 않는. 선생님 지금까지 하시면서 네. 이렇게 저처럼 뭔가 직접 옵션 추가한 차들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간혹 가다가 뭐 열선이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은 열선 옵션을 달아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해놓으신 차량은 거의 드물죠. 저는 사실 이거를 남이 사진 찍고 본 거를 뭘 믿고 입차를 그렇게 하나 했는데 진짜 엄청나게 꼼꼼히 봅니다. 막 이렇게 몰딩도 다 뜯어보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거 봐, 화면이 바뀌었어. 이제 1시간 이내에 경매가 시작이 된대요. 오, 근데 이 평가사분 뭔가 굉장히 고급지다. 굉장히 고급지고 뭔가 약간 백화점 직원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어. 아무튼 이제 경매가 등록이 되고 나면은 48시간 동안 요거를 제가 이제 입차를 봤는데, 요거 등록된 딜러가 한 전국에 10,000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입차를 하는데 요게 블라인드 입찰 방식이어가지고, 전에 저 그 SM3 팔 때도 그랬는데 막 다들 500, 600 뭐 한 많아야 700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800 얼마 이렇게 갑자기 튀게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에 입찰을 했는지 본인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고 뭐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저는 입찰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얼마가 될지 겁나 궁금하다. 다시 올게요. 짜잔, 입찰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결과가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입찰을 안 하거나 있어도 한두 분 정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봐, 총 11명이 입찰을 했고 최고가가 무려 954만 원입니다. 처음에 예상 견적이 670에서 770인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상 견적 대비 무려 184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이 전체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상세 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블라인드 입찰이 맞나 봐요. 대부분 뭐 이게 319만 원부터 있고 대부분 600, 700선인데 갑자기 954만 원이 이렇게 딱 떴습니다. 처음에 예상 견적보다 184만 원이 더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예상 견적 대비고, 제가 영상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를 작업하면서 쓴 비용이 2,300만 원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 튜닝 비용의 한 8%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예상을 좀 하기는 했어요. 뭐 그럴 거라고, 오히려 이제 아예 못 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결과를 보고 나니까 좀 속상하네요. 그래도 일단 놀라운 거는 이 차를 팔 수는 있다는 거. 이제 여기서 제가 요거 판매 요청하기 이 최고가 요거를 누르기만 하면 이게 그냥
팔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눌러도 이 최고가 입찰한 딜러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탁송 기사님이 와서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뭐 딜러분이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보니까 이거 좀 아니, 이런 거 없고 그냥 그대로 팔리는 겁니다. 이 차값도 딜러분이 주는 게 아니고 차를 가지고 가면은 헤이딜러 본사에서 저한테 준대요. 뭐 10분 이내인가 바로 그냥 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상태로 이 단추를 누르면 그냥 이 차는 그대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차는 풀옵션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헤이딜러 어플을 5년 만에 사용을 해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사실은 5년 전에는 그랬었어요. 제가 SM3를 팔 때 사용을 해보면서 그냥 중고거래 어플, 중고거래 플랫폼 그 정도 그 이상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요번에 사용을 해보면서 굉장히 회사 차원에서 신경 써서 관리해주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 중고차 거래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선입견도 좀 있고 괜히 무섭고 꺼려지고, 좀 내 차 팔려고 하면은 매매상 가져가서 좀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인데, 이 헤이딜러는 그런 중고차 거래 경험 자체를 조금 더 즐겁고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까지 견적을 받고서 팔지는 않아도 되니까, 혹시 중고차 판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받아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그 차는 풀옵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500만 원이면은 이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630만 원에 사왔거든요. 굉장히 좀 비싸게 샀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는 맞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에 딜러가 매입하고 630에 팔고, 내가 눈탱이 맞은 게 아니지 않을까?